네, 1부에 이어서 취업 컨설팅계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합니다. 위프의 김태성, 조민혁 그리고 홍기창 강사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 분 다시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오늘은 가장 큰 화제인 블라인드 채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제 그 블라인드 채용이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될 텐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이 이제 뭐 말 그대로 가리는 거예요.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뭐 스펙과 같은 차별 요인을 넣지 않는 채용 방식을 일컫습니다. 예. 네,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 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 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또 가족관계, 학력, 신체 조건 등이 금지됩니다. 예.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확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귀추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 제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도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 수많은 카더라가 지금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학생들의 질문도 며칠 만에 100여 개가 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블라인드인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얼굴을 안 보니까 이제 그럼 목소리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또 음성 클린 이런 데 가는 또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저만의 생각인데요. 일단 쌤들 학생 중에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일단 에이스 친구들은 다 알죠? 어떻습니까? 민혁 쌤부터.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잘 알고 있고 사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미 한 3년 전인가요? 그 현대자동차와 SK는 지금 공채 같은 경우에도 사진이나 뭐 이런 거 탈스펙 이런 거. 네, 봉사활동 경력상 SK는 어학점수 입력란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긴 하지만 시작한 지 오래됐고 그냥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블라인드 채용 결국 학교예요, 학교. 우리 구직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 대한 어떤 차별을 좀 안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가 지방대냐 뭐 수도권이냐 이것도 있는데 우리 예전에 다뤘던 대졸이냐 초대졸이냐. 네, 그러니까 초대졸이더라도 이제는 능력이 좋으면 그냥 삼성 3급처럼 대졸로 그냥 입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경계가 허물어지. 과연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기창 쌤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온 부분들을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제일 중요한 공약이 일자리 창출이고 그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직접 정부에서 이제 블라인드라는 말이 나왔죠.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썼던 용어인데 이게 정권에 아주 화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뭐 새 정부가 이것 때문에 또 호평을 많이 받게 될 거고 결국에 이제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지향점의 한 걸음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될 테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학벌을 안 보겠죠. 학력은 어떤 식으로든 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공, 특히 뭐 이공계라고 하면 뭐 그걸 다 안 보고 뽑는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본인의 공부했던 여러분들의 역은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교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해서 차별받았던 친구들. 그러니까 아까 민혁 쌤이 얘기했듯이 초대졸로 졸업한 다음에 경력 같은 거 쌓으면서 내 실력을 배양했는데 단순히 이제 전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되는 부분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 기술적인 부분은 뭐냐면 민간 기업은 어차피 뭐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기존 프로세스를 답습할 것 같고요. 공기업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니까 따라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류를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붙일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전형의 과정들 속에 NCS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 일반적인 적성시험의 중요성이 더 지금 좀 커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사교육 시장은 커질 것이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그 춘추전국 어떤 그 불확실한 시대에 누구나 다 서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마당에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면접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더욱더 타이트하게 변별력을 NCS 시험이 강화될 거라고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제가 뭐 인적성 강사는 아니지만. 네, 태성 쌤도 덧붙이실 말씀도 해주세요. 이게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나온 것처럼 나오니까 뭔가 불안해 하시는데요. 그 기업에서도요, 매년 채용을 할 때 이번에는 이런 면접이 추가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불안해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기존에 하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심층 면접을 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했던 PT 면접과 토론 면접을 합쳐서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경우, 블라인드 테스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신경을 안 썼을 뿐이지 이미 많은 민간 기업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부이든 아니면 그 범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NCS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NCS도 새롭게 네이밍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기존에 그것들을 해왔었거든요. NCS, 내셔널 앞에 붙었고 C가 컴피턴시 거예요 아마. 그 기업에서 계속 컴피턴시를 계속 채용팀에서는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완전 새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큰 흐름이다라고 보시고 크게 달리 준비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의 오해와 걱정들을 모두 네.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남겼던 질문들을 추려봤는데요. 먼저 역차별 논란 첫 번째, 지방대생이 유리하다. 지역 할당과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면 인서울 학생은 역차별이다. 지방 학생들만 유리하다. 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을 내가 볼때 세 분 다 좋아하실 것 같지 않는데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찬 기차쌤. 쌤부터 한번 해주시죠. 현실적으로 좀 유리해질 친구들도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교 다닐 때 정말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 초반에 스타트된 학교가 낮아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줬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역적인 차별과 뭐 부모님의 배경과 내 태어난 얼굴과 내가 고등학교 때 입학했던 학교 이 부분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 우리 사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뭐 내가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뭐 안개 속이니까 뭐 시쳇말로 뭐 그냥 이때 조금 열심히 하면 뭐 되겠지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차별적인 요소로 혜택을 입었던 친구들은 좀 불리한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외고에서 반에서 3등하기와 일반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3등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학점이 조금 낮아도 사실 거기서 그 정도 학점 받으려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과 경쟁해야 되는지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정 부분 피해를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본인 입장에서도 그게 물론 되게 억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취업에서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지 이런 마시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전략은 동등하게 가는 거죠. 네, 태성 쌤.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대생의 불리함이 감소가 될 것이고요. 유리하다는 건 그죠? 아니죠. 서울에서 제가 채용팀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 그 혜택이 없어진다,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요. 비슷하죠? 뭐 지방대생에게 유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방대생을 좀 비판을 좀 할게요. 제가 방학 때라든지 가끔 이제 지방에 뭐 부산이라든지 전남권 특강을 하러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스펙을 어디 학교? 불필요 뭐 동아대라든지 이런 쪽에 조선대 간 적도 있고 그래서 너희 요새 뭐 하니 하고 물어보면은 공무원 시험 준비. 그러니까 오늘 여기 특강 온 것도 경력개발센터에서 그냥 조민혁이라는 사람 뭐 나름대로 들어봤는데 특강 어떤지 왔지 자기가 직무 능력을 쌓기 위해서 뭘 하는 건 전혀 없대요. 그래서 딱 간 보러 온 거네요. 그냥 나는 뭐 취업이라는 게 뭐 어떻게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대 분들이 저는 좀 아셔야 되는 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말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소부터 미리 대비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기회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본인이 그 눈높이를 낮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지방대니까 아예 공기업은 내가 무슨 한전을 어떻게 가? 내가 무슨 한수원이야? 난 못 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코트라를 가? 참고로 재학생들 중에서도 무수리병 걸린 분들이 있군요.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런 그래요? 분들이. 본인이 아니면 연락 주세요. 네,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재학생 중에도 그 계명대학교 대구에 계명대라고 있어요. 계명대학교 졸업한 친구인데 코트라에 입사를 했거든요. 대단하네요. 근데 제가 공채도? 물어봤어요. 야, 너 계명대 계대라고 해요. 그들은. 계대가 아니고 계대. 계대 친구들은 어떻게 구직 활동해?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100% 맞대요. 4학년 때 전부 다 토익하고 그냥 한 6개월 동안 어디 뭐 호주 연수 가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공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쓰시는 용어가 온스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온. 그러니까 우리한테 딱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쌓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지방대생들이 어떤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 쌓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유리할 거 하나도 없다. 지금 민혁 쌤 얘기한 사람들 중에 잘하고 있는 분들 제외하고 여전히 지금 약간 우리 말대로 한심하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조금 대부분 한심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대부분, 이렇게 특히.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역차별 논란 2입니다. 스펙을 쌓아봐야 소용이 없다. 예, 블라인드 채용은 상위권 학생들의 노력을 꺾는 제도다. 그동안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 취득, 해외 연수, 어학 점수 높이기 등이 다 소용없지 않은지 역차별이다. 이거 어떻습니까? 네, 예. 이거는 일단 기찬 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마 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정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명문대학교 입학하고 학교 다닐 때도 학점 관리 열심히 하고 또 공부가 본인의 특기니까 자격증도 많이 따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반면에 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좀 언변이 뛰어나고 단체 생활 많이 했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과거에 그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좋고 그다음 자격증 개수도 많고 그러니까 과거 전형이라고 하면은 초반에 좀 화려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또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쉽게 말해 좀 면접력이 부족하고 또 뭐 자소서나 뭐 필력이 좀 부족하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취업이 이제 더 불리해지고 내가 좀 공부하는 부분은 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사회에 대한 좀 넓은 안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좀 텔링하고 발표했던 이런 연습을 했던 친구들 결국 블라인드 채용이 가속화되게 되면 적성 시험의 비중과 면접의 비중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는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더 많은 기회를 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이제 저학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 우리가 입시 지옥에서 좋은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입학하고 나서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뭔가 좀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있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연습보다는 뭔가 좀 능동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모전이라든가 대외 활동이 뭐 그렇게 제가 추천하진 않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그런 걸 좀 했던 친구들이 그나마 면접력이 좀 높은 편이고 전무하고 계속 공부만 했던 공대생들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좀 테크트리나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이제는 좀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도 취업에서 정말 중요하니까 내 인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지 않을까. 변질이라는 표현보단 그렇게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성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여기 질문에 보면 그동안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 취득, 해외 연수, 어학 점수 높이기 등이 다 소용없지 않은지라고 했는데 이 앞에 스펙이라는 단어 앞에 쓸데없는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했던 거 다 소용 없어질 거고요. 이 뽑는 거는 주도권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채용팀에 있거든요. 채용팀이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계속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아니야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 취준생은 안 믿었을 뿐이에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자격증 준비한 거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살짝 사연이 나왔었지만 컴공 석사 출신이 그 컴활 자격증 준비하는 거. 예? 유학생들이 토익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모든 일자리들이 똑똑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례로 그 일본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재밌는 채용 방식이 있었는데 산 정상에서 면접을 했어요. 산 정상. 어디까지 올라와라. 왜 그러느냐?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그런 적 있었어요. 네. 교수님이 거기 올라와야 작품을 주겠다는 아,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근데 정말 이게 높았는데.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안 올라왔거든. 왜냐면 그 직무는 똑똑함보다는 우직하게 끈기. 요구되는 그것을 끝장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치. 필요로 하는 그런 직무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까지 기업에서는 고민을 한다고요. 이게 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 기업의 고민들, 그 판단들을 믿지 않고 취준생들끼리 교류하는 그런 이상한 정보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던데 쌈마이웨이 드라마 여주인공이 이제 면접을 보는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씨 나오는 거.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까? 그 여주인공한테 당신은 학교 다니면 아나운서 준비생이잖아요. 뭐 했니? 그랬더니 나는 그 시간에 돈 벌었다. 연수 안 가고 뭐 했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은 금전적이라든지 시간이 투자되는 것들을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기업은 없고요. 혹시나 그런 기업이 있을 수도 없지만 있다면 거기 가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제가 만난 어떤 학생이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다음 주에 호주를 떠난대요. 워홀 하러.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라. 호주에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활발한 지역도 아니고 굳이 갈 거면은 네가 꼭 갈 거면 동남아라든지 우리 박장규 대표님도 잘 아시니까 그런 쪽에 네가 관심을 보여 그랬더니 이미 자기는 뭐 코알라 보러 떠나는 마인드를 뭐예요? 예? 이유가 뭐예요? 겉멋이죠 그냥. 네, 친구들이 전부 한 번쯤은 호주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정말 호주에 가서 브리즈번이나 뭐 골드코스트 가서 한번 즐길 거면 난 추천한다. 근데 그게 그 어떤 구직 활동의 직무 능력이라든지 온스펙으로 작용하진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집에를 못 가더라고요. 아, 그럼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끝까지 뭔지 알죠? 홍기전 선생님 뭔지 알잖아 그 학생들. 저는 진짜 이건 네. 이제 사견인데 호주에 가면 주로 학생들이 뭐 토끼 농장 가서 토끼 잡고요, 뭐 토마토 뽑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런 금전적인 이득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 진지한 가야겠지만 얘기를.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의 차원에서 그런 건 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왔지만 거기서 뭐 대단한 이력을 경험한 친구들은 많지는 않아요. 정말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힘들면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내가 뭐 취업의 어떤 이득을 얻는다, 어학적인 어떤 거대한 배움을 얻는다, 이건 정말 아주 경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비추하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외 연수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정말 그래요. 가지 마세요. 네, 해외 그렇다면 연수는. 뭐 저기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음 거가 또 있어서 네. 역차별 논란 세 번째, 좋은 학교로의 입학 편입 노력이 불거품된다. 근데 이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으로 이제 기찬 쌤부터 짧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편입을 할 때 내 전공이 맞지 않아서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다라고 했던 편입은 괜찮겠죠. 직무 적합성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그리고. 그냥 예전에 부모님 뜻 뭐 이런 거 있어서 뭐 그냥 여자는 뭐 영문학도다 이제 갔는데 야 이것만으로는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뭐 경영이나 뭐 다른 전공을 택했다. 이런 친구들은 전혀 후회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냥 심지어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지방대 경영학도를 갔는데 이게 지금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부모님 뜻도 있고 해서 서울의 명문대로 갔는데 전공이 무슨 뭐 철학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투자한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학교 간판만 보고 그러니까 하는 오히려 전공은 낮추고 학교를 높였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 학교 타이틀 때문에 한 이유 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편입이라는 것도 그냥 고등학교 때 그런 미련 때문에 하기보다는 시대가 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의 리소스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뭐 사회 차원에서도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긍정적 변화가 생길 것 같고 그런 결정을 지금 하실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네. 식의 어떤 편입. 약간 어떻게 보면 실제 결과적으로 가성비가 전혀 없는 그런 편입은 생각하지 말라는 우리 기찬 쌤의 말이었고요.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태성 쌤도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이 질문을 보면 상위권 대학 출신들이 일을 잘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음을 깨드릴게요. 실제 몇 개 기업에서 조사를 했어요. 대학별 그리고 업무 성과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봤었어요. 제가 있었던 기업에서 했었고 제가 컨설팅을 나가서 해보기도 했었고 했는데 전혀 연관관계가 없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뭐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서울대 30위권 바뀌었어요. 업무 성과 위주로 보면. 기업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대학 갈 때 일 잘하는지 보고 대학 갔습니까?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갔잖아요. 잘 배울 수 있는지 그거 보고 갔단 말이에요. 기업에서는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뽑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업에서는 그거 아니야. 실제 일을 시켜보니까 수학 능력과 실제 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연관관계가 없더라라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채용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우기고 있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여러분들 선배 탓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학교 나온 선배들이 회사 들어가서 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너무 불만 가지지 마세요. 입사하고 나면은요 아직도 잔재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성과는 낮지만 전체적 평균적으로 보면 낮지만 아직은 임원은 또 그쪽 출신들이 임원들이 많이 되거든요. 아직도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불만 섞인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옹 기자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한국 외대의 용인 캠퍼스의 인도학과
분들이 취업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인도네시아 그런 거. 그 인도 마이너 거의 100%잘 되죠. 거의 그렇죠. 지방의 분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도 많이 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학교의 개념으로 바뀌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학교를 제가 언급을 하자면 뭐 건동홍 또 뭐 중경외시 이쪽의 경영학과 이게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다른 언어 전공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제는 좋은 학교다, 뭐 아이비리그다 이런 정의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좀 유념을 하고 여러분들이 편입이라든지 이런 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걱정과 오해들 살펴봤는데요. 네. 조금은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하게 된 데에는 취업에서의 부당함과 또 불평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 그 취준생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어른들의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라는 댓글이 그래요.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버스터즈라는 님의 댓글이었는데 네. 면접관들의 인식을 바꿔야지. 노력한 흔적들을 왜 가리나 이런 따끔한 댓글도 있었다고 하는데 쌤들 일단 끝으로 한 30초씩만 스펙을 중시하는 기업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기차 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 제도가 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지방대를 나왔다. 그러면 서울대를 나온 친구가 있으면 과거에는 내가 그dan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친구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서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부가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러면 경험 싸움이 되니까 우리 학교 선배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자칫 너무 경력직을 요구하는 채용 프로세스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제 좋은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마치 대학원 가듯이 조금은 내 목표로 삼지 않는 기업에서 업력을 쌓고 그다음에 내가 목표로 하는 기업에 가야지 이렇게 만약에 변질되면 정부에는 이제 평등의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거지만 또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 인력들이 오면 한 1년, 2년 있다고 또 우리 사회 회사를 떠나게 되면 이 회사들 입장에서도 아마 좀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인 안목으로 아직 이게 가시화되지 않았고 구체화되지 않았거든요. 그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좀 손질을 해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좀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성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면접관들의 인식을 바꿔야지 그 노력하는 흔적을 왜 가리냐? 뭐 앞에 말은 동의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뒤에 말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아직도 분명히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제가 채용팀장을 했을 때도 임원이 와가지고 야, 뭐 그렇게 어렵게 하냐. 나 같으면 그냥 서울대 가지고 아는 교수한테 가서 애들 몇 명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한 그런 임원들도 있었어요. 기업들도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뭐 인사청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줄어듭니다. 저는 해봤어요.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기업도 바뀌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영역에 너무 분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큰 흐름입니다. 여기에 맞추셔서 여러분들 능력을 향상시키셔야 돼요. 네, 오늘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주인공은요. 오늘 네. 이렇게 따끔한 댓글을 남겨주신 버스터즈님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화두였던 블라인드 채용 하시면서 처음에 취임 일성으로 이런 말하셨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다시 해봐, 다시 좀 더 이렇게 물어, 사탕 물어. 더.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방송이. 어쨌든 기회는 평등하고 네.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우리 쌤들이 말해준 것들 잘 종합해서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